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편의 안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이재명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우선요. 자, 이재명이가 왜 이현주를 잡아 당겼느냐. 요거에 대한 지금 이제 관련 보도들을 쭉 종합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이가 최근에 말이죠. 우리 북한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분석을 했어요.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북한식 주사파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이러한 이 문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주사파조차도 요즘은 잘 안 쓰는 종북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심상치가 않다.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어서 누구를 만났냐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해찬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단순한 이런 회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해찬이가 이제 대선 때도 이재명이를 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에서 이재명이를 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공천은 똑바로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나친, 왜냐면 지금 이해찬의 경우에는 이제 친노에서 시작했지만은 사실상 문하고도 뭐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지난번 이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해찬은 문을 버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 줄 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친명계들의 이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 핵심은 결국 뭐냐? 이해찬과 이재명이가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을 두고 이제 진명 간별사 요걸 두고서 이제 조정식을 나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개딸들이. 요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갈등 관계가 지금 잠복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경률과 관련된 뉴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한 갈등, 이 김경률이 말이잖아요. 이거 1라운드는 끝났지만은 이 세컨드 라운드가 굉장히 더 심각하다. 이러한 기사가요. 뉴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경률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운동권을 쏘랬더니 지금 민주당을 쏘라고 데리고 왔더니 거꾸로 총 딱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리고 이제 김성동 그러니까 이 마포을 지구당 위원장이죠. 이 김성동 위원장이 이제 김경률한테 받은 사과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내용의 지금 반응을 언론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좀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판에 이현주를 불러들이냐 이겁니다. 자, 이현주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뭐 날 새면 이제 25일 오늘이 되겠는데, 어제 이제 24일 날 이현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복당 관련 아직 확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제안을 받고 나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서 나가는 기사는 좀 쓰지 말아달라.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이현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기는 만나는데 지금 정해진 건 없어.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런데 전화는 이재명한테 먼저 왔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현주가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이가 먼저 전화 왔겠어요? 이현주가 이재명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치적인 주가가 이제 떨어졌는데, 왜냐면 이준석이한테 배척을 당했고, 양양자한테 배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사인을 누구를 통해서 넣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민주당에 가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쓸 약발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에 가서 싸우려면 지금 이재명이가 싸우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윤석열하고 싸우는 겁니까? 윤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싸우는 게 더 훨씬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는 또 문재인 세력과도 싸워요. 왜냐? 친명들 개딸들이 지금 문재인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전선을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사당화되어 있잖아요. 이 사당화 진지를 방탄 성벽을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세게 세우려면은 지금 이제 비명의 큰 틀은 누구라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립니까? 비명의 넓은 의미의 비명의 제일 큰 지분은 지금 문재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세력들을 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쳐. 본인이 치면 다치니까 그걸 누가 쳐주느냐? 개딸들이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개딸들이 누구를 치느냐? 이해찬 계열까지 지금 치고 있어요. 이해찬 계열을 제일 세게 치는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내 친명 개딸들은 노골적으로 조정식은 나와라. 핑계는 그거예요. 조정식은 이제 친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정식이 앉아 있어서 공천을 진두지휘하게 되면 결국 친명에 의한 비명 학살, 공천 학살 이러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 요 핑계를 대고 조정식을 나가라는 겁니다. 불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조정식이는 누구냐? 조정식이는 본래부터 이해찬 계열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해찬이가 이제 무슨 평화광장? 이해찬이의 이 싱크탱크죠. 예. 이해찬이의 싱크탱크를 지난 대선 때 넘겨줄 때 그 이해찬이가 넘겨준 싱크탱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조정식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식은 이제 핵심 인물이 됐는데 이 조정식이를 나가라고 흔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친명 강성들이 누구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잖아요. 여기에서 지난 22일 날 이거 당 사무총장이 선당 후사 이거 딱 나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결국 그리고 또 친문으로 분류되는 이 최재성마저도 사무총장장님 총선을 앞두고 헌신의 요구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친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는요, 2021년도 대선 때부터 이재명이를 도와준 친명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찬의 싱크탱크에 있던 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고치면서 전국 이재명의 대선 조직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민주평화광장 대표로 맡았던 인물이 조정식. 그러니까 이해찬계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친명으로 이제 말하자면 신분을 세탁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의 피 속에는 이해찬의 피가 흐른다고 봐야 돼요. 이걸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 볼 때는 기분이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를 만나갖고 공천 똑바로 해라. 공정 있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이제 김부겸이도 공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겸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과 이재명의 관계는 지난번 대선 때 일방적으로 밀었던 그 관계가 아니고 미묘한 아주 이 냉기가 흐르는 관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괜히 말이죠.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 군기반장인데 이 군기반장이 공연히 이재명을 만나서 의례적인 덕담, 야 공천 좀 잘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다 이거죠. 같이 놓친 만남이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해찬이가 이재명이가 이현주를 또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현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현주가 민주당에서 빠져나갈 때 문재인 패권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가고 또 나가기 전에는 이준석이하고 개혁신당에 몸을 던질 것 같이 계속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포함이죠. 이 때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의 정치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때리고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거, 요거거든요. 이 두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에 있는 비명, 그런 게 3인방 나간 사람들이요. 이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 안 때렸나요? 이 사람들도 때렸어요. 그런데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도 윤석열 정부 때리잖아요. 요것도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현주를 데려오고 오는 이유는 바로 똑같이, 윤석열 정부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친문 세력도 때려라. 양수 격장용으로 지금 이현주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현주의 이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세력을 때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현주를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원칙과 상식은 왜 안 잡았느냐? 그래서 이재명의 이 행보는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친문 때리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 비명계들 쪽에서는 친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명을 친문을 때리는데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 추미애가 앞장서고 있는데, 추미애 하나 갖고서는 친문들 때리는데, 왜냐면 지금 임종석이, 그 다음에 뭐 또 노영민이, 그 다음에 이인영, 이런 사람들 때리는데 추미애 혼자 때려갖고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비판했던 이현주를 데리고 와서 친문을 때리는 화력을 좀 키우겠다. 이러한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하튼 뭔가 이재명이는 서운하다.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이재명이가 이현주를 발벗고 나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어쨌든 이현주의 효용성, 즉 입당을 추진하는 기본은 친문 공격수로 활용하는 거 플러스 이게 이제 페렌마이크에서 분석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친문 공격수용도 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 이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현주는 데려다가 그야말로 이제 팽당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현주를 데려다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넣을 것이냐. 아니 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현주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와서도 친문들의 반발이 또 상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가 자칫 딸면 완전히 팽당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요, 이현주가 당선될 지역에 갖다 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현주는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언론에 내다가도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있는데, 이현주의 고심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자산을 더 하나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이재명의 최근에 이제 우리 북한의 이 발언을 분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주사파 단어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사파에서도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나?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사파적 사고가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 꽉 차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선대들, 여기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선대 수령대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계승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대를 이어주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대를 이어서 또 혁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용어고 이 선대대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 쓰지 않는 북한에만 쓰는 독특한 단어라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는 주사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예,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6.25 선언이라든가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외견상 평화 외교 협상 타협 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의 주장이. 북한에서는 이걸 그러면 이 노력이 뭐냐? 지금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한반도 전체 평화를 지키는 활동을 갖다가 노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핵 활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남한의 대비 굴종적 체제를 전복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노력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이재명이 이거 범상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 사상적 이 백그라운드, 이재명의 이 사상적인 특성을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 자서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중앙대법대 82학번 동기와 나오는 대화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요. 대학교 1학년들이 혁명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나이 들었어도 혁명에 대역 완수하자고 했다. 중요한 것은 그 먼 과거 이야기를 왜 2017년도 대선 출마했던 사람이 왜 자서전에 썼냐 이거예요. 예, 혁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혁명에 관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80년대 혁명의 핵심의 기술은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도 혁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사파의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80년대 어느 시점에서 북한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센 종북 좌파적 경험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요 발언 하나만 보더라도 종북적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 관련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 김경률발 지금 퍼스트 라운드 이거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인데 요 갈등 요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갈등은 이 김경률발 갈등이잖아요. 근데 2차 라운드, 제2라운드의 갈등은 어디에서 올 것 같으냐?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말이죠. 수석 행정관, 비서관 해가지고 한 30여 명이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더 큰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천 작업을 안 했잖아요. 이제 공천이 들어가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심을 사람을 갖다가 심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에서 내보냈던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수석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이 비서관이라든가 행정관들 어떤 칼질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때 이게 이제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에 여소야대 정부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참모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려고 이제 참모들 장차관들 전부 옷 벗고 지금 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현직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면 시스템 공천 정량 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량 평가만 갖고 되느냐? 정성 평가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당 기여도량과 면접 이런 이 평가 영역이 결국은 정성 평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성 평가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버리면 결국 용산 출신들이 불리한 시스템 공천 경쟁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요럴 때 결국은 삐거덕 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요거가 더 큰 무료다. 이렇게 뉴델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경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그냥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자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 김경률이가 근거 없이 민심 위반 그리고 수도권 위기를 주장하면서 왜 이 사건을 키웠느냐? 여기에 이제 상대방이 더군다나 이제 이 친북 이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요. 이 자유일보에서는요. 미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목사의 실체를 좀 제대로 파헤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여전히 말이죠. 586 운동권을 청산하겠다고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데리고 왔는데 김경률이를 거꾸로 김경률이가 여전히 좌파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 보수들이 더 신나갖고 여기에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모에서도요. 이장 교수인데요. 이분도 국민 여론은 586 운동권을 청산하겠다고 나선 이 김경률이가 좌파 프레임에 빠져서 오히려 몰카 공장에 이용당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거. 이거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겠을 수 있다.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률이가 아무리 전략 공천으로 나온다 한들 김경률을 찍어줄 보수나 중도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지금 자신의 잘못된 정치처럼과 그리고 근시안적인 안보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교조의 지금 이장 교수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사건 진실을 국제 공조로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감정에 가장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벌인 이러한 여성 혐오 범죄자 이거야 몰카 공작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제대로 접근해서 이거를 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정교모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경률이가 이번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백을 가지고서 총구를 내부로 돌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결국은 지금 여당 분열까지 노린 좌파의 전형적인 공작이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김경률 때문에 지금 우리 여당도 하나의 덫에 걸려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이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열받은 이 그 마포을 지구당 위원장이죠. 김성동 위원장. 이 김수환 의장의 이제 아들이에요, 이분이. 예. 그런데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김경률이가 보낸 이 문자 메시지가요, 완전히 무슨 내용 증명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 그래서 열이 받쳐 있다라고 이 김성동 위원장이 지금 뉴스 원과에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문자에는요, 그 김경률의 문자에는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험지 고생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고 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예, 그래서 사과한다. 그리고 찾아뵙고 인상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 글체가 이 김성동 전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은 내용이 법률적 문서, 내용 증명과 비슷하게 왔고 본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 입장을 알았으니 굳이 답장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성동 위원장은 사천 논란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문자 하나 딸랑 보낸 것 아니냐. 본인도 선거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사과를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겠다. 예, 이렇게 딱 잘라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동 위원장도 위원장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러죠? 아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참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 선관위에 관해서 지금 이제 국정원 단독으로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지금 이제 선관위 보안, 이 점검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작년에 국정원과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하고 지금 이제 점검을 한 바 있는데 이게 부정선거 요인이 굉장히 많다. 요게 이제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후속 조치를 선관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보안 점검에 나섰다는 말씀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화방송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